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한번 찍었어요. 2014년에 한번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등급별로 유리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는 2013년 데이터랑 2014년 데이터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등급별 유리한 전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 거예요. 바뀌었겠죠. 그만큼 교육도 좀 바뀌었고 대학교가 아이들을 뽑는 인재상도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2015, 2016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2017 학년에 맞게끔 등급별 유리한 전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입니다. 1등급이면 정규 라인이죠. 1등급 이제 초반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1.00부터 한 1.5등급 사이 아이들, 뭐 1.2, 2.3, 1.4 이런 거의 정규 라인 아이라고 보셔야죠. 우리 이 정규 라인 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학교 생활 충실하게 했고 정말 저는 솔직히 1등급 초반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서 1등급 초반 아이들은 정규 라인으로서 수시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선택이 되게 폭이 높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과 전형인 겁니다. 대학교마다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1.00에서 1.5등급이란 거의 진짜 정규 라인이에요. 정규 1등, 2등 이 정도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교과 전형에 맞는 학교가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는 한양대나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 지금 교과 100으로 뽑고 있는데 이건 내가 갈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한양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 1등급 개초반 아이들이 입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봤습니다.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솔직히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겠죠. 솔직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전형이 복잡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되게 단순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종합 내신에다가 최저 맞춰서 난 대학 갈래 라고 하는 일명 1등급 완전 초반의 전교권 아이들이 집어넣는 학교가 보통 한양대, 중앙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선이 문과 같은 경우는 한 1.2, 1.4 정도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한 1.4에서 한 1.6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과가 문과보다는 약간 낮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우수자 전형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교과만으로는 뽑지 않다 보니까 나는 여긴 넣기 싫어 걷다가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또 다 계산하는 일명 죄특값이라는 걸 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단순 내신 수치로 뽑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건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보겠습니다. 1등급 아이들이 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요. 수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40개에서 60개 정도가 넘어가는데 60개 그러니까 되게 놀라시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교과 우수자 그 수상한 과목당 하나하나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거를 한 세트로 묶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보통 정규 라인 아이니까 올 1을 찍었거나 거의 1등급 라인을 타다 보니까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 모든 과목에 교과 우수자 수상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상이 많은 거는 그리고 비교과도 잘 하겠죠. 또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대학교가 정규 라인 아이들한테 좀 몰아주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몰아줘야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몰아주는 현상. 그렇다고 학교를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선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교육 정책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상 같은 경우는 40에서 60개 정도가 되고요. 정규 라인 수상, 그러니까 정규 라인 수상이란 게 뭐냐면요. 보통 이게 정규 라인 학생들은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뭘 따져보셔야 되냐면 수상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수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수상 내역에 보시면 옆에 참가 인원이 있습니다. 1학년끼리 한 거, 2학년끼리 한 거 있고요. 전교생이 다 같이 한 게 있는데 전교생과 함께 부딪혀서 1등한 게 좋겠죠. 특히 1학년 아이가 전교생이랑 붙었는데 우수나 최우수를 했어요. 그 얘기는 고2, 고3 아이들 이긴 거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교생 라인 수상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
상위권 대학교는요. 그래서 보통 전교생 라인 수상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이 수치는 저희가 여태까지 합격했던 아이들의 수치를 그냥 단순 수치화 시켜본 거예요. 이게 딱 맞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이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봉사 시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120시간 이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 꾸준한 라인 같은 스토리가 좀 형성이 되고, 또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란, 기재란에, 생기부 기재란에 참 잘 써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써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 저희 컨쇼에서는 상상, 상중, 중중, 뭐 중하, 하하 이렇게 나눠 놓는데 그 중에 상상, 그러니까 아이가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디에 뭐 그러니까 학업이 하는데 자신만의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써놨다 말씀드렸잖아요. 좀 몰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책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뭘 했냐면 전공 라인에 관한 책들만 한번 골라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권 정도? 그 정도가 나오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발전이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한 분석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정말 뭐 포천고등학교 가서도 막 열별을 토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강연에 가서도 많이 말을 했었고, 또한 이거를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게 발전성이 있는 동아리 활동이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아이들이, 이 정도가 정교 라인 아이예요. 1등급 초반, 이거보다 훨씬 좋은 아이도 있고 요거보다 약간 미흡한 아이도 있겠지만 그거는 학교별 수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표본 오차를 다 구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평균선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에다가 솔직히 가장 많이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생활기록부가 그만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등급 초반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상위권 학교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아요. 또한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논술입니다. 논술은 일단은 문과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나 뭐 사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솔직히 1등급 초반 아이들인데 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솔직히 다 케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전형인데, 제가 만일 제 자식이 있다라면 저는 1등급 초반 아이는 논술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다가 더 많은 심을 기울일 것 같아요. 또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 1등급 초반이라면 정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정시는 보험과 같은 거고 논술을 보는 아이들은 최저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좀 챙겨가야겠지만, 정시를 챙기지 않고 가장 솔직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학교 전형을 보면서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1등급 초반 아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만큼 잘 만들고 그만큼 스토리 잘 짜서 자소서만 잘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면접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생활기록부가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학교에서 몰아서 좀 만드는 것도 있고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초반 아이들은 교과 우수자로 집어넣기에는 솔직히 학교 레벨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논술 준비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서울대랑 고대는 논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주력이 돼야겠죠. 네, 이게 1등급 초반 아이예요. 자, 그러면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초반을 볼게요. 이 2등급 초라는 건 완전 개초를 말하는 겁니다. 2.00, 2.1, 뭐 한 2.2까지 뭐 그 밑으로는 아니고요. 1등급 후반 같은 경우는 1.6등급부터 2.2등급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교과 우수자 전형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 아이들이 집어넣는 학교들이 어디냐면요, 뭐 동국대나 숙명여대 같은 이런 학교 정도가 1등급 후반 아이들 1.6에서 1.8 그 정도 아이들이 지금 합격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과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도 갈 수 있어요. 1등급도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그러면 2등급 초반에 2.00부터 2.2등급 라인이라면 뭐 홍익대, 성신여대, 광운대, 세종대 같은 데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2등급 개초반 정도 되면 홍익대를 집어넣어요. 이상하죠? 저는 하여튼 넣었는데 뭐 광운대나 세종대 넣자라 그러면 또 싫어해요. 신기하죠? 걷다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복병이 있어요.
또한 우리 학생들이 정시 준비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사항이 하나가 뭐였냐면 최저예요. 최저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컨쇼에서는 저희 블로그에 그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 이제 바뀐 거 있잖아요. 2016에서 2017 바뀐 거에 대한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디가 완화됐고 어디가 강화됐고 그대로 가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시면은 자연계 같은 경우에 2등급 초반이 홍익대, 성신여대 이 정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잘 안 누려고 하죠. 광운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넣기에는 솔직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등급 초반이면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좀 하던 아이니까. 그래서 2등급,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아이들도 솔직히 정말 많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아까 1등급 초반 아이들보다는 솔직히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겠지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참 잘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솔직히 조금 더 잘 형성한다라면 1등급 초반 아이들과 충분히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라면 보통 저는 서강대나 성균관 한양대에 충분히 지원하고요.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중앙대, 경희대 여길 포커스로 맞추긴 합니다. 만일 내가 외고 출신이라면 3, 4등급 같은 경우도 외대까지 한번 보거든요. 아, 그리고 이걸 말을 안 했네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등급별 전형에 유리한 이 방송은 일반고 중심으로 짠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 과고 애들, 그러니까 외고 애들, 국제고, 뭐 과고 이런 애들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 중심으로 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상 내역이 한 20개에서 30개 이하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전교생 수상 내역은 한 2개에서 4개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봉사시간도 100에서 120시간. 그러니까 솔직히 1등급 초반 아이들이랑 봉사시간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몇 시간 차이 안 나거든요. 걷다가 스토리 라인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요즘은 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상중에서 중중 어느 정도 학교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1등급 후반 아이랑 1등급 초반은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어디냐면 수상이에요. 수상 일단 차이가 나고요.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솔직히 약간의 차이가 나지 제가 봤을 때 뚜렷하게 크게 차이 난다고 보진 않아요. 요즘은. 그거는 학교 수준이라고 봐요. 같은 학교의 1등급 초반이랑 같은 학교의 1등급 후반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세부 능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스토리만 어떻게 한다면 솔직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생각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또한 1등급 후반 아이가 서울대, 연대, 고대 못 넣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거든요. 2등급 초반이라면 솔직히 서울대는 잘 모르겠지만 고대 정도는 저는 지원을 해요. 연대도 잘 모르겠지만 2등급 초면은 저는 고대는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거 그리고 독서 활동 이런 것만 꼭 내신 숫자가 좀 밀리더라도 그만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생계부름만 잘 관리한다라면 저는 솔직히 이제는 1등급 후반 아이도 1등급 초반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2등급 초는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보통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자율활동 같은 거 잘 형성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등급 초반이랑 1등급 후반은 교과 전형만을 두고 봤을 때는 차이가 나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저는 솔직히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요. 대신 2등급 초반 아이 같은 경우는 1등급 초반을 잡으려면 어떠한 생활기록부가 훨씬 조금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높아지죠. 그렇다는 이러고 보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 아이가 동국대나 숙명여대를 집어넣는 게 솔직히 아까울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거겠죠. 만약 1등급 후반 아이인데 내가 정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9월 모평을 봤는데 동국대로 죽어도 못 가요. 그러면 최저 라인 맞춰서 뭐 동국대나 숙명여대 같은 데 받쳐놓고 상향으로 학생부 종합을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 아이가 이 뭐 홍익대나 성신, 광운대, 세종대에 받쳐놓고 생기부를 좀 잘 만들어서 상향 대학을 노리는 거죠. 중앙대나 경희대나 서강대나 성균관까지. 한양대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논술을 어느 정도 써내고 있는지를 테스트는 할 필요가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학을 가지고 어디 학교에다 지원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우수자가 논술보다 더 좋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은 반드시 테스트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논술 테스트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논술학원이나 국어 선생님 말고 제3자에게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라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인문계는 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아이들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1등급 후반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력인 거고요. 2등급 초반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자랑 학생부 종합을 잘 적절하게 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술 테스트 한번 받아봐서 논술 갖고 대학 레벨을 확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2등급 초반 자연계 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2등급 초반이지만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그러면 대학 레벨을 연대나 서강대, 성균관 같은 학교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등급 중후반부터 3등급 초반을 보겠습니다. 뭐 3등급 초반이라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3.00부터 3.2등급 그 정도고요. 2등급 후반이라면 2.5등급, 2.3등급부터 요 1등급 사이를 좀 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뭘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1등급 아이들과 솔직히 차이는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일단 몰아주기가 시작됐다라는 건 위에서 좋은 라인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수상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거를 위 아이들을 챙기고 그 나머지 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교과 우수자라는 거는 2등급이라는 받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1, 3도 2등급인 거예요. 그죠? 1, 3도 2등급이라면 내신에서 1이라는 건 교과 우수자를 탈 수 있지만 3등급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보다는 당연히 수상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둘둘 나오면 교과 우수자를 못 받아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1, 3도 2등급인데 둘둘도 2등급인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1, 3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건 써놓고 할게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건 말씀드리고 하여튼 A라는 학생이 만약 2등급이라서 이 아이가 평균이 2등급이 나오고요. B라는 아이는 1, 3등급이 나와서 만약 2등급이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둘둘로 나오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뭘 못 갖고 오냐면요. 교과 우수자라는 걸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대신 요 1등급은 뭘 갖고 올 수 있냐면 교과 우수자라는 걸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3등급을 나중에 더 공부를 해서 만일 2등급이나 1등급을 만든다라면 이거는 또한 뭘 얻을 수 있냐면 학업 우수자라는 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요게 만일 요렇게 바뀌었다라면 요거는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와, 이 아이는 발전 가능성이 있네 라고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둘둘과 1, 3은 똑같은 거지만 학교에서 평가할 때는 솔직히 좀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아이들이 상향 대학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1, 2등급 아이들이 못하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도전으로 볼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 중앙대, 경희대 정도예요. 중앙대, 경희대를 우리가 만약 도전을 한다라면 어떠한 대학교가 우리 아이를 뽑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선을 대학교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뽑는 거지 그냥 내신만으로 뽑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또한 적정선이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같은 데다 보통 이런 아이들이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 보통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이 수상이 한 7개에서 15개 정도가 되고요. 전교생 수상 같은 경우 한두 개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한테 되게 많은 걸 뺏긴 거죠,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봉사시간도 일단 100시간 이내고요.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중중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관리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그냥 일반 학생들이 받아온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숙명여대, 동국대, 이런 데다가 집어넣거든요. 합격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을 이 정도로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요. 수상 내역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교과 수상을 챙길 거를 챙기고 전교생 수상이 어쩔 수 없다 쳐도 봉사시간 일단 빼고요. 세부 능력이 중중으로 평가받는 걸 우리가 만약에 상중 라인까지 끌어올린다라면 학교에서는 훨씬 좋은 평가를 하겠죠.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어머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요런 거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라는 거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전공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데 그 수준이 점점 좋아지면, 만약에 좋아진다면 발전되는 독서 라인이 형성되는 거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되 자율 동아리를 통해 갖고 심층 동아리로 그거를, 그러니까 심층적인 거를 받쳐 나간다라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전공 적합성이 뚜렷해지고 또한 발전 가능성을 가져간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하는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데다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아, 우리 옆에 있는 아이가 3등급 초반인데 중앙대 갔대. 그러면 나도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3등급 초반이나 3등급 후반 아이가 만일 중앙대나 이런 데 갔다라면, 일반고에서 갔다라면 뭔가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그만큼 잘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3등급 초반인데 아무것도 생활기록부를 고1 때부터 만든 게 없어요. 그럴 땐 논술 전형을 체크하셔야죠.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두 번째는 최저를 지금 맞출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짜셔야 되고요. 아직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초라면, 저 같으면 정시와 수시가 있다면 수시 쪽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우리 아이라면. 그러니까 아직은 수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게 좋거든요. 대신 우리 아이가 정시를 미친 듯이 잘 봐요? 다 아웃. 난 정시 올인. 대신 그런 게 아니라면 수시에 아직까지는 더 많은 힘을 기울일 등급대가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져야지 아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선이 요 정도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솔직히. 2014년 거 보시다가 이거 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설명해 주네 라고 말씀하는데요.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등급에서 4등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시와 수시가 이제 동일한 조건이라고 봐요. 어느 쪽으로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정시 라인을 잘하고 있는지 수시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시 라인으로 우리 아이가 뭐 경희대, 중앙대 갈 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 수시를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이 그만큼 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요, 도전! 어디냐면 동국대, 숭실대, 인하대예요. 이 도전하는 학교, 동국대, 숭실대, 인하대 정도를 우리 아이 3, 4등급 아이가 가려면요. 자, 보시겠습니다. 3, 4등급 생활기록부에 주요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신 성적 추이를 좀 보셔야 돼요. 내신이 만약 3등급, 4등급이라도 올라가면 돼요.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때 내신이 좀 올라가는 성향으로 나중에 종합을 해봤더니 3등급이더라. 그러면 3학년 때 2등급이 떴는데 종합해보니까 3등급이더라. 이런 성적 추이가 좀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보고서도 만들고 동아리도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더 뚜렷한 활동들을 통해서 더 발전되는 모습들. 보고서 체계도 1학년보단 2학년, 2학년보단 3학년 더 훨씬 좋은 보고서들이 만들어지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조금 담아놔야 되고요. 보고서 라인도 발전해야 되고 독서 활동책도 수준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수준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땐 대학교 수준의 책을 한두 권 정도 읽는 것도 괜찮거든요. 또한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전공 과목에 대한 발전성이 있는 학교에 지필이 좀 필요해요. 1학년 때 좀 부족하더라도 2, 3학년 때 아이가 어떠한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기 주도 아니면 어떠한 자기만의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통해 뭘 했다거나 이런 어떤 학업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어떤 생활 가치관 같은 거, 학업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게 점점 발전돼서 간다라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3, 4등급 아이가 2등급 초반 학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좀 중요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수치로 봤을 땐 절대 그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는 그런 단순 수치만은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3, 4등급, 4등급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를 잘 작성하거나 만약 1학년 때 내가 4등급이 나왔어요.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등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시와 수시를 만일 지원한다라면 솔직히 좀 동일해요. 어느 걸 더 잘하는지 분석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동국대나 숭실대나 인하대 정도를 지원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돼요. 또한 적정으로 봤을 때는 3, 4등급 아이들이 국민대, 광운대, 서울여대 정도로 지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국민대나 광운대 저희가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뭐 수상이 빵빵하거나 뭐 세무 능력이 미친 듯이 잘 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서울대, 그러니까 연대고대, 뭐 서강대, 뭐 성균관, 한양대 가는 아이들의 수준으로 생기부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져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발전되는 모습, 전공에 대한 뚜렷한 의식 이런 것만 나타난다면 솔직히 좀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게 해야 될 일이고요. 한 이 정도 대학교가 형성이 되고요. 논술 전형으로 도전을 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로 솔직히 좀 높은 대학을 써야겠죠. 중앙대나 뭐 경희대, 여기는 이렇게 써놨지만 저는 서강대까지 우리 아이가 좀 해낼 수 있다라면 뭐 중앙대, 경희대, 건대 이런데, 그리고 최저 라인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겠죠.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다 최저가 있으니까, 건대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저 라인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등급 아이들, 이건 3등급이 아니고요. 4등급 아이라면 적성고사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가 잘 안 돼 있어요. 뭐 별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전공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논술도 잘 못 써요. 근데 우리 아이는 4등급이에요. 근데 정시 시험을 봤을 때 수도권에 걸쳐요. 그랬을 때는 적성고사로 가천대학교를 한번 주력으로 가보시는 것도, 솔직히 적성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대학교가 가천대예요. 홍익대 캠퍼스도 있지만 솔직히 전 가천대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천대 정도로 적성으로 주력으로 하는데, 솔직히 적성의 중심은 제가 봤을 때 수학이에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 잘해야지 뽑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컨설팅하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적성은 IQ 검사를 하는데요.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IQ 검사처럼 나온다고. 그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나왔지 요즘은 수능처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가천대학교 적성은요, 진짜 제가 아이들을 준비시켜보고 이렇게 뭐 적성고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지만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잘 챙기시고요. 만약 3등급 후반인데 뭐 다 준비 안 됐다라면 가천대학교 적성 준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수학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원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을지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자, 5등급 보겠습니다. 5등급은 솔직히 적성에 올인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대신 수학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적성고사 같은 경우도 대학 레벨을 약간 낮췄습니다. 수원대학교나 을지대학교, 성공회대 이런 데에 일단 주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5등급 아이가 저는 정시를 그렇게 잘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5등급인데 정시 잘 보면 정시로 가면 되겠지만, 만약 5등급 아이가 만일 정시도 잘 못한다라면 솔직히 저는 정시 쪽에 올인하라고 말해주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적성고사는 어느 정도 수학만 한다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고요. 만약 우리가 논술에 조금, 이거 문과 뺀 겁니다. 아니, 이과 뺀 겁니다. 자연계 아이가 5등급인데 논술 본다는 건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 수학은 절대입니다. 그런데 수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대신 문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는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문과 성향에 좀 띄는 아이들, 논술을 좀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는 전체적으로 못하는데 논술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저 없는 학교를 노리면 되겠죠. 뭐 단대나 건대나 경기대학교 이런 최저 없는 학교를 노리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시 라인을 아예 최저에 맞춰서 올인시키는 거죠. 수능 최저가 중요한데 2+3이 있습니다. 2등급, 3등급 해서 합 5를 만드는 학교가 있는데, 뭐 숭실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탐구도 한 과목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탐구를 2과목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도 한 과목만 들어가는 데다가 하나의 등급만, 그러니까 탐구 갖고 2 만들고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 갖고 3 만들면 되잖아요. 걷다가 영어 요번에 절대평가 됐는데 70점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점짜리 하나에다가 탐구 한 뭐 91점, 약간 2등급 라인 만들면 최저 라인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연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대신 인문계는 어떠한 답을 찾아가는 능력, 문장력을 통한 답을 찾아가는 능력만 된다면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 해요. 대신 냉정하게 논술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시면 적성에 올인이고요. 아니면
정시 공부를 진짜 많이 시키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시 카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남은 거는 정시밖에 없잖아요. 그럴 땐 정시에 완전 올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는 을지대학교 보건계열은 제외입니다. 을지대학교 보건계열은 솔직히 조금 하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시키고요. 수원대, 을지대, 성공회대가 5등급 아이들이 적성고사를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도전해볼 만 하거든요. 자, 그러면 6등급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씩 빼먹죠? 5등급 같은 경우는 논술을 테스트에서 만일 좀 잘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번 수시로 올인해보세요. 학생부 종합 다 버리시고 적성도 다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적성은 수학을 이런 경우죠.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수학을 되게 못해요. 문과 아이들은 수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논술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학년 때부터 거기에다 투자를 하세요. 뭐 학생부 종합도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적성학원 가지 마시고 미리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 아이를 만들어낸다라면 충분히 논술 전형에 더 유리해지겠죠. 하여튼 그 부분이네요. 자, 6등급 이하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시로 넣을 만한 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6등급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분석해보면 솔직히 별로 아무것도 거의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뭐 세분 능력도 그렇게 잘 안 써주고요. 막 달랑 한 줄, 두 줄 이렇게 써놓은 것도 많고요. 성적대도 그렇게 발전하면서 그런 형성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6등급이 나왔다라는 건. 이런 1학년 때 6이었는데, 1학년 때 8이었는데 3학년 때 1이 됐다? 그런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만일 6등급 이하라면 수시는 제가 봤을 때 그 6장의 카드가 좀 아깝겠지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정시 라인을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정시 라인을 열심히 시켜서서 정말로 냉정하게 보셔야 될 대학은 바로 수도권 통학 라인인 거예요. 뭐 경기대나 가천대나 아니면 뭐 을지대, 수원대 이런 데를 노리셔야 되는데 보통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요. 탐구 과목이랑 수학이랑 선택해갖고 하나만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을 미리 다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1년, 고3 1년을 완전 올인하셔야 돼요. 정시만. 근데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수시 카드가 또 아까워져서 뭔가를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우리 아이가 논술을 잘 쓴다 잘 모르겠습니다. 6등급 이하 아이가 논술을 잘 쓸 수는 있죠. 만약 잘 쓴다라면 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냉정하게 수시 카드를 다 버리세요. 적성도 힘들어요. 있겠죠. 완전 잘 보는 아이가. 대신 6등급이면 솔직히 조금 감점 처리가 돼요. 내신 등급에 있어서. 솔직히 5등급까지는 그 내신, 죄송해요. 내신 부분은 카바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6등급은 적성을 하더라도 솔직히 조금 점수를 좀 많이 뺏기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보다도 저는 정시에 올인이에요. 만일 적성 공부를 한다 치고 정시를 또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정시 성적 모의고사가 떨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딱 대학교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학업을 이끌고 나가서 나중에 정시 카드로 대학군을 가나다군으로 상중하로 수도권 라인 통합권으로 받쳐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7등급, 8등급, 9등급은 더 그렇겠죠. 8, 9등급은 솔직히 수시로 할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하세요. 대학 레벨도 수준에 맞춰서 딱 노릴 수 있는 과목들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7학년에 맞게끔 등급별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해드린 거고요. 2014년 거를 올려놨더니 안 맞는다 막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려서 저희가 안 그래도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2015, 2016을 또 분석을 해서 2017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등급별 유리한 전형을 찾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분석을 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부분을 좀 많이 빼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많이 찾았다면 그 전형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여야지 대학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학은요, 되게 많은 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만 잘해도 대학교는 입학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등급별 유리한 전형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